저희가 연애로 시작해서 지금 이별 단계로 와버렸네요. 스토리라인이 조금 슬픕니다. 네, 저희 이별의 끝을 잡고 챗봇과 함께 춤을 발표를 맡게 된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통해서 챗봇을 직접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챗봇은 일단 어떻게 제작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그리고 담화 기획과 그리고 개발, 시연에 이어서 저희는 약간 기술적인 초점에 조금 더 맞추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별을 위로해주는 챗봇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선 세상에 정말 많은 이별도 있고 개개인이 이별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익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상 저희 주변의 친구한테 나 이런 식으로 이별했어 하면 금세 많이 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막상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별을 좀 위로를 받자니 결국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좀 위로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익명성과 동시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고민을 해봤고, 그 결과 이별의 아픔을 가진 챗봇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별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카페에 직접 가서 이 6개의 게시판에서 싹 데이터를 긁어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5단계라는 해당 그 단계가 있어서 이것을 이별의 기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게시판별로 이 기간에는 초기 단계일 것이다, 중기 단계일 것이다, 후기 단계일 것이다 라고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SVM을 해봤는데 39%라는 정확도가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아서 결국 담화 프레임을 직접 설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별 사용 게시글에 있는 제목을 한 약 13,000개 정도 가량의 제목을 수집했고요. 그 제목에 따른 69,000개 가량의 댓글을 수집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해 봤습니다. 먼저 제목 분석입니다. 수가 다소 적은 관계로 저희는 LSA를 사용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보시면 파란 원에서 한 달, 2달, 2주, 즉 이별의 기간 아니면 사귀었던 기간 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SNS, 카톡, 프사 등 연락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환승 이별, 재혼 등 이별의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별의 방식 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토대로 저희는 잠재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제목을 주제 내에 어떤 관련 키워드가 있을지 분석하기 위해서 워드 트랙을 사용해서 이렇게 카톡을 검색해봤을 때 차단, 전화, 문자 등 다양한 의미가 연결되는 방식의 분석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68,000개 가량의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LDA를 사용해서 저희가 토픽을 분석해봤는데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좌측을 구분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Y축의 우측에는 일반적인 위로, 나 이별했어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 고생했어 부터 시작해서 잊어야 돼, 버텨라 이런 식의 일반적인 위로가 있는 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주로 연락이나 환승 등 다양한 이별 조건에 따른 그 이별 행동, 그 특정한 이별의 행동에 따른 조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담화를 직접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분류하고 그 기간이나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게 연애하고 그리고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수록 정말 힘들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의해서 저희는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많이 힘든 사람, 이제 좀 힘든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미쳐가져가는 사람 해서 3명으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담화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좋겠지만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감정에 따른 태깅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과 그리고 데이터를 구비해야 된다는 그런 복잡함 때문에 저희는 자유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프레임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별의 아픔이라고 저희가 감정 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멘트를 주고 동시에 어떻게 이별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럼 그 질문을 유도하면 이별의 이유가 나오겠죠. 그럼 이유에 따른 공감과 행동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유도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위로나 노래 그리고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해보았습니다. 가령 이별의 아픔을 프레임을 예시로 들자면 다음과 같이 이별의 아픔의 키워드에는 괴로움, 그리움, 불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라고 멘트를 보냈을 시 뭐 이런 식으로 공감 멘트가 나오고, 동시에 데이터에서 이별의 아픔을 한 번 더 물어볼지 아니면 어떻게 이별하셨는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추가적인 유도 질문을 랜덤으로 배치해서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죠. 공감 멘트를 한 다음에 감정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왜? 저 끝까지 매달렸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 번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공감을 한번 해주고, 왜 헤어졌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담화를 기획한 기반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챗봇을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를 입력을 받는다면 파이썬에서 저희가 전처리를 한 다음 Q&A 메이커에 던져주어서 Q&A 메이커에서 받은 담화셋을 통해서 여기에 추가 질문을 좀 더 보태서 최종 답변을 아까 보여드렸던 랜덤으로 생성되었던 그 추가 답변을 보내주어서 최종적으로 카카오톡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Q&A 메이커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슬프다라는 감정에도 슬퍼요, 울고 싶어요, 죽고 싶다 이 정도의 여러 가지 단어 셋을 동원해서 예상되는 질문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들을 직접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조사 등 의미가 없는 것들을 직접 트리밍함으로써 Q&A 메이커가 조금 더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형태소를 분석한 다음에 Q&A 메이커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저별 정보 또한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몽고DB를 활용해서, 또한 만약에 랜덤으로 질문이 배치되지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질문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봇의 각 단계를 페이지로 구분해서 해당 페이지가 어느 정도 카운트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가령 그리움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것을 물어볼 때를 한번 4번 정도 물어보겠다, 감정에 대해서 4번 정도 물어보겠다 하면 4번 정도 물어본 다음에 반드시 이별의 이유 질문을 유도하는 그 랜덤 문이 달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결과 이별의 이유가 호소되면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재생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됐어요. 네. 저희 이별 챗봇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라면 Q&A 메이커의 성능적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래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답을 할 때는 예랑 아니요라는 특별한 대답에 적용된 대답만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감을 하겠다고 공감 멘트를 던지면 모르겠어요 라고 바로 멘트를 날리는 그런 식의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기획에서 저희가 감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소 어려웠던 게 조금 한계로 남아서 다소 아쉬운 이별 챗봇이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발표 질문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진행하실 다음 분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